네, 함께 해주실 분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시그널이 바뀌지는 않았다. 조금은 관망하자라는 스탠스를 취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 주 동안에 좀 뷰가 바뀌셨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현재까지 시그널 읽어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변하는 것은 없다라는 관점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쪽에서 순환매가 도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수를 외국에 아직까지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일단 한 번씩 매도하는 모습들이 있긴 한데, 잠깐 운송 장비라던가 화학, 의약품, 창고, 서비스 이런 업종으로 잠깐씩 순환매를 돌린 이후에는 다시 전기전자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전기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 올해 초부터 들어와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 15조 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조들이 약간씩은 매수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은 조금씩 관측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반기에 어떤 경기 침체 우려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전부 다 긴축의 고기를 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은 기업 실적들, 그냥 미국 쪽에서 양호하게 실적들을 시연을 하면서 특히나 기술주들이 많이 추진해 있는 나스닥 쪽에 상승이 조금 심상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삽입된 지금 나가는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61선을 나스닥이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월간 상승률 지금 7월 들어와서 나스닥의 상승률이 8%에 달합니다. 물론 코스닥도 이와 같은 흐름의 진도에서 6.7%의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코스피와 그리고 다우지수보다도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나스닥과 코스닥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부분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IT 종목들이 어떤 소부장으로 해서 올라오는 흐름들은 그런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연준 쪽에서 긴축 우려가 나오면서 굉장히 OPER을 받는 게 당연했던 성장주들이 지금은 PER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유고 증시가 꺾일 때 더 많이 꺾이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버스라든가 게임 이런 쪽들이 될 텐데, 최근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그런 메타버스와 게임 쪽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미디어 관련 쪽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PER을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흐름들은 조금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펀더멘털적인 요소라든가 매크로적인 요소가 완전하게 돌아선 건 아닌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까 기업들의 긴축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 지금 얘기하면서 LG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거기다가 넷플릭스하고 코드까지도 전부 다 기업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투자를 지연시킨다. 이런 좀 칼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것은 기업들도 하반기에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독일의 가스 공급을 축소했어요. 유럽 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가스관인 노드스트림 1을 재개를 하긴 했지만 평소에 공급하던 양의 40%밖에 못합니다. 덥다 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이 와요. 그렇다고 하면은 난방 수요 때문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유럽 쪽에 가스 공급이 평소 대비해서 상당 부분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폭발되었던 에너지 대란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원자력 그리고 화석연료 이런 쪽들을 상당 부분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흐름상에서 지금 에너지 안보 위기에서 생겨난 것들을 상당 부분 그리드 페리티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맞춰지기 전까지는 대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두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중 분쟁이 계속 수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뉴스들이 좀 떴죠. 미국에 상장을 했다라는 이유로 B2C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쪽과 직접적으로 맞서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지금 사태, 어떤 한국을 선두에 내세워서 미국 칩보라고 해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쪽들을 견제하고 소위 몇 개의 국가들, 민주주의 국가들로 통신을 하는데요. 그런 브랜드 슈어링이라고 해서 그들끼리 카르텔 비슷한 형성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문제, 본인들이 만들었던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을 소심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펀더멘털이 바뀌진 않았다. 이 시간에 마켓 시그널에 대체적으로 좀 공통된 의견, 질문을 드리고 있죠. 현재까지 시그널을 읽어주신 5분 가운데 사실은 가장 좀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시네요. 펀더멘털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순환매 차원에서 지금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평가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또 현재 여전히 좀 상존해 있는 악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할 때 마냥 위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서도 어떤 일이 좀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분명히 좀 필요해서요.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네요. 간밤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은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내지만 또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이 감원 칼발은 불어오고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은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좀 바짝 다가섰다라는 점을 좀 느껴볼 수도 있고요. 또 러시아 쪽에서 노르트 스트림 일단은 가스 공급을 재개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에서 막혀있던 이 곡물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협의를 어느 정도 좀 이뤄가고 있는 상황인데 호황제가 아직은 좀 맞물려 있다. 좀 신중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주의를 우리가 기울일 필요는 분명히 아직도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의 대체적인 매수가 전기전자단에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씩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가 소량 나올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운송장비, 그리고 의약품, 화학, 서비스 이런 쪽들에 대해서 매수가 순환성으로 섹터별로 업종별로 좀 돌고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일단 코스닥의 수급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열세긴 합니다. 아까 기술주들이 포진해 있는 나스닥과 그리고 코스닥 쪽의 상승세가 다우지수와 코스피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지금 외국인들이라던가 기관들의 수급은 어떤 코스닥 쪽으로 제대로 붙는 모습들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일단은 위아래로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차트가 아마 나가고 있을 텐데요.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 그림이 지금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화면에. 지금 올해 들어서는 제가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라던가 네이버 카카오, SK 하이닉스 이런 쪽들을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이 굉장히 상반기에 많은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7월 들어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상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삼성 SDI죠. 원통형 4680 배터리 쪽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현재 배터리에서 어떤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에 바로 전 배터리라고 지금 기술 평가를 받고 있는 배터리단인데 그런 쪽들 관련해서 삼성 SDI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쪽들은 외국인 기관 매수, 양매수가 들어온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이라던가 LNF 같은 기업들,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들도 지금 양극재 소재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바닥권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수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지금 2차 전지 제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게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온 것만 보시면은 이거 2차전지 관련주도 못 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때 올라올 때와 지금의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 상황,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거시적인 산업의 빅트렌드가 얼마나 크고 앞으로 더 커질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아니면 종목만 먼저 접근하신다라고 보면은 산업의 크기라던가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이미 텐베가 왔는데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트렌드로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국가가 공조해서 민간 차원에서 전부 다 끌고 가는 이런 산업들은 일단은 그 산업의 크기와 향후 미래를 먼저 그려보시고 종목단으로 세세하게 내려오면서 접근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살만한 종목군들 또 수급에서 힌트를 좀 찾아주셨네요. 간밤에 테슬라도 10%나 올랐으니까 2차전지 관련 주들도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교보증권의 사연관 차장과 마켓 시그널 짚어봤습니다.